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또 하루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아, 우리 가로세로 왕팬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시청 중이시라고. 예, 그럼 뭐 잠깐 좀 편안한 얘기 좀 할까요? 예, 지금 확실히 우한 폐렴이요, 확실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예, 정말 가고 있어요. 제가 좀 국내 언론들이 워낙 안 해가지고 제가 어제 아침에 좀 빠르게 우한 폐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방송을 했잖아요. 일부 여러분들 중에서는 별로 공감이 안 가서 이게 그렇게 심각한가 그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하루 지나 보니까 어떻죠? 국내 언론들이 가로세로보다 뒤늦게 이제 우한 폐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한 폐렴에 대한 보도를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좀 사실 굉장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전염병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보건 당국자들의 완벽한 조치를 바라는 거, 당연히 그거 바라야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요, 일반 대중의 인식이에요. 일반 대중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메르스 때도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메르스도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안타까웠던 게 정치 공세의 어떤 재료로만 사용되고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 대중들이 당시에 어떤 그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보건 어떤 상식과 습관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마스크도 안 하고 기침 막 하고 다니면서 정부는 욕하고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 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제가 볼 때요, 장담 못해요. 우리가 월요일 날 중국 환자 한 명이 어떤 입국을 하는 절차에서 검역소에서 바로 적발이 돼가지고 격리된 상태로 확진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도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 이걸 처리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표면적인 거고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가능성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최악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거기에 맞춰야 돼요. 어떤 게 최악의 가능성이냐면, 그 어떤 관광객처럼 한국에 입국을 시도한 이미 지금 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입국 시점에 열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열이 나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먹고 열을 일시적으로 내린 상태로 입국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열이 발생하는 데까지 뭔가 감염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를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나 발열이 일어나기 전 시점에서 입국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대한민국 안에도 들어왔을 거를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계속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혹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뭔가 어떤 그런 장소들을 좀 피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하십시오. 이거 1,000원도 안 되는 이 마스크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하십시오. 오늘 아무래도 이 부분 한 번 더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 사이에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일단 어제 상태를 한번 볼게요. 어젯밤에 300명 넘었다. 지금 중국 전형 초비상이다. 지금 확실히 달라요. 지난 일요일에 13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과 후가 완전 달라요. 제가 이 부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130명이 감염이 됐고 사람 사이에서의 전파가 이제는 거의 확증적이다. 거의 이제 확실한 거다. 이런 얘기가 일요일에 나왔어. 일요일 월요일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마스크를 해요. 중국 사람들도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합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기사에는 중국 기차역에 아무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 중국의 그러니까 우한이 고향인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한으로 명절 맞아서 이제 놀러 온 그 사람이 포스팅을 했는데 자기 혼자만 마스크를 하고 있고, 우한 기차역에 우한이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조차 마스크를 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어떤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대중에 전달되지 않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무방비로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런 뉴스들이 빵빵빵 터지니까 중국에서도 마스크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마스크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그 기차역이요. 그 위치가 어디냐? 예,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고 얘기하는 화난 시장 이름이 화난이에요. 화난 시장 바로 한 길 건너에 있는 기차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당연히 지금 특별히 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 간 전파가 되냐 안 되냐를 중국 정부가 언제쯤 알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람 간 전파가 되는 게 의심될 만한 환자군, 제가 어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7월 3일 날 증상이 발현된 사람, 또 7월 중순 이전에 발현된 사람들이요, 금방 이미 지역 병원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베이징으로 보낸 거거든요. 지역 병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1차 양성이 나왔다는 보도만 정부에서 바로 했으면 거의 2주 전에 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사람과 감염 위험이 있고 이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있었어요. 2주 동안 그 비밀로 은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300명 넘었어요. 지금 하루 만에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6명이 사망했어요. 대만 추가됐습니다. 약간 충격적인 게 제가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발견됐어요. 미국에서 발견된 환자도 중국에서 온 여행객입니다.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 미국에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요, 갑자기 검역소 통과하는 그 시점에만 갑자기 증상이 나왔겠습니까? 비행기를 지금 중국에서 미국까지는 14시간 이상 탔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증상이 다 지금 비행기 안에서 그런 증상들이 다 발생을 했을 거예요. 주변에 지금 그 주변에 앉은 사람, 승무원들 다 추적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미국도 지금 난리 난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런 상태. 지금 중국 내에서도요, 처음에 한 5-6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만 해도 5-6개 도시가 새로 중국 내에서 추가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지금 20개가 넘었어요. 지금 30개 가까이 지금 성 기준으로 17개 성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 다 퍼지고 있어요. 다련이면요, 다련은 북한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다련이 지금 그 우한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보도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인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뜬금없이 사람들이 이런 기사가 자꾸 왜 메인에 걸리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정말 메르스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메르스 같이 확 대한민국에서도 창궐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죠. 지금 그 부분 좀 안타까워요. 지금 보도가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인. 자,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전파력이 어떻냐, 메르스와 사스 사이 어디쯤이다 라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약간 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스에 굉장히 근접합니다. 이 기사에 이제 나오는 숫자가, 죄송합니다. 여기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재생산 지수가 메르스 같은 경우는 1명 이내였어요. 1.0명 이내였습니다. 사스는 4명 정도다. 근데 우리가 지금 메르스가 요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메르스의 재생산 지수가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 되는 게 지금
국제 어떤 보건에 알려진 어떤 상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슨하게 대처하다가 메르스가 확 퍼진 겁니다. 메르스가요,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것보다 재생산 지수가 훨씬 높았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재생산 지수가 0.4, 0.9명 이게 맞으면요, 환자 한 명이요, 옮길 수 있는 어떤 그 통계적인 숫자가 한 명 이하란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한 명 이하한테만 지금 퍼뜨리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메르스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자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걸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지금 몇 명 안 됐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퍼졌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숫자들이 어떤 사태를 오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왜 재생산 지수가 높았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거기에 지금 검증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사실과 달랐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중동에서는 0.4에서 0.9명 정도가 맞아요. 중동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퍼졌습니다. 중국에서 뭐 이게 창궐했다, 뭐 대유행했다, 뭐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창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재생산 지수가 높았던 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하고 중동 차이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거는 습도가 다르다. 습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인구 밀도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뭐 검증된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우한의 폐렴은요, 확실히 사스에 근접하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슈퍼스프레더라는 사람, 그런 걸로 지금 뭔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자 사례가 하나 있었죠. 한 명이 의료진 14명한테 감염을 시켰습니다. 14명이나 옮겼어요. 의료진들이 지금 뭐 무방비로 그런 전염병 환자를 취급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도 하고 좀 준비를 한 상태에서 했을 텐데도 14명이나 의료진이 감염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게 슈퍼 스프레더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상식은, 코로나 바이러스들,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랬는데 대체로 가장 이제 주된 경로는 비말 감염이에요. 비말 감염. 비말 감염은 뭐냐면, 제가 말실수를 2번 했습니다. 포말 감염이라고 했는데 포말은 거품이죠. 비말은 이제 침방울, 뭐 어떤 뭐 입에서 나오는 뭐 타액이나 혹시 뭐 기침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그런 침방울이 공기 중에 부유하는 거. 비말 감염하고 공기 감염은 다른 겁니다. 비말 감염은요, 이게 침방울이 튀었을 때 공기 중에 계속 떠 있진 않죠. 지금 비말 감염 또는 공기 감염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비말은 침방울이 공기 중에 계속 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기침을 하거나 했을 때 뭐 비말이 약간 좀 날아다닐 수는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공기 중에 계속 상존하는 상태는 아니죠. 한번 튀었던 방울이 계속 떠 있는 건 아니죠. 그것과 공기 전파는요, 에어로졸 상태 뭐 이런 경우가 되면은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 지금 인공호흡, 뭐 기도삽관 이런 걸 하면서 에어로졸 상태로 전환이 돼가지고 공기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런, 지금도 당연히 추정 단계예요. 지금 입증된 게 없어요. 전염병이 이래서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다 규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공기 감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공기 중에 같이 호흡하고만 있어도 너무 쉽게 걸리는 거예요. 비말 감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케이스가 공기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직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비말 감염의 성격이 강하다. 다른 코로나처럼 이 지금 우한 폐렴도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에어로졸 상태로 공기 감염 형태처럼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특히 병원 같은 데서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메르스가 그런 거였어요. 아이고, 벌써 시작부터 1700명.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치료할 약이 없는 게 아니고 백신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는 거고 치료할 약은 감기하고 똑같아요. 대증요법으로 치료합니다. 항바이러스나 경우에 따라서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그거 외에는 뭐 해열제나 뭐 진통제나 이런 걸로 증상들 완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환자가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약간 대책 없이 어처구니 없이 뭔가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감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한다. 예, 뭐 그 공포에 빠질 이유는 없어요. 의료진의 일단 이제 도움을 받으면 예, 그렇게 크게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아주 다른 합병증 같은 게 있는 노년층 같은 경우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망 케이스들은 그래요. 지금 우한 폐렴으로 사망이 되는 경우는 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메르스 때는 좀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사망을 했지만,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사망을 했지만 젊은 사람도 덜어 있었어요. 30대 뭐 아주 건강한 건장한 사람들이 갑자기 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지금 뭐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이 20대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어떤 증언을 한 기사가 어제 중앙일보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시고 이제 최대한 잘 주의를 해가지고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보다 확실히 홍콩에서 좀 더 강한 어조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요 기사로 일단 우한 폐렴은 가름을 할게요. 자, 이제 완전히 커뮤니티 에피데믹으로 가고 있다. 뭐 대유행 혹은 이게 대유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우려가 있다. 라고 지금 홍콩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전문가들은 추가 조치, 강력한 조치, 더 엄격한 조치 이런 걸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조치들이 여전히 미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중국이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그 패턴과 대응의 속도와 어떤 언론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 다 잘못됐다. 지금 더 강력하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제까지 구슬로 언급하지 않았던 얘기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HKU, 홍콩에서 가장 이제 말하자면 서울대 같은 대학이거든요. HKU에 이 전염병에 대한 아주 아시아에서 최고 레벨의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홍콩에서 사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서 지금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 HKU 홍콩유 연구진이 이제 자기네들이 구축한 그 전염병이 전파되는 패턴과 그 양과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예측을 했을 때 1300명이 넘는 환자가 이미 우한에서 발생을 했고 우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100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 발생했을 것이다. 지금 이제까지 어떤 이 감염되는 경로나 패턴을 봤을 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런 식의 숫자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보여드렸던 걸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낸 1700명이 지금 발생했을 거라는 그 숫자가 있죠. 지금 그거랑 이거랑 같은 방식, 같은 모델은 아닌데 비슷한 연구 결과에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런던은 1700명, 임피리얼 칼리지에선 1700명 예상했고 HKU에선 1300명 예상했습니다. 지금 뭐 어디에도 1000명 이하의 숫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 발표한 숫자는 300명이에요. 이 갭이 굉장히 크죠. 예. 중국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중국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지금 그냥 어떤 자기네들 연구 모형을 지금 가동을 해가지고 예측치를 낸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난 감기야 하고 집에서 콜록거리고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가지 않고. 자, 지금 홍콩에서는요, 이제 홍콩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우한에 절대적인 필요가 없으면 아예 여행 가지 마라. 예, 저도 어제 말씀드렸죠. 중국 자체를 아예 가지 마세요. 예, 중국에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주지 말자고요. 지금 뭐 광고가 막 나오네요. 예. 300명 케이스 요런 거 말씀드린 거고, 예, 천진 쪽에 광동 뭐 이런 데 추가됐고, 예. 태국, 일본, 한국 얘기가 됐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추가됐고요. 6명 사망했다 이런 것도 지금 종합적으로 보도하는 기사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그 HKU에서 그 모형을 가지고 숫자 1343명의 환자가 이미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그 설명이고, 지금 우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미 116명, 그리고 20개 도시에 아마 발병했을 것이다. 이미 지금 20개 도시 집계가 됐어요. 중국 내 20개 도시가 이미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실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총 합쳐 보면은 거의 150명, 아니 1,500명 정도가 이미 감염이 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어제 제가 그 연구 보고서에 서머리를 보여드렸었어요. 거기 1,723명 예상한 거, 지금 이 두 가지 비교하면서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1,500명 정도 되는 거죠. 이 지금 다른 도시에서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예. 지금 상식적으로 춘절, 구정 연휴에 엄청나게 많은 이동이 있는 거, 그거 걱정이 된다. 예, 슈퍼 스프레딩, 예, 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 아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예, 요 정도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언급해드린 거, 정리해드린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참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요겁니다. 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이고, 벌써 2,000명 돌파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000명, 4,000명 계속 돌파할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 참 시작 부분에서 제가 좀 예,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까지 하고 한 번 광고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북한식 우한폐렴 대처법 너무 재밌다. 중국 관광객 입국을 아예 금지를 한다. 예. 어제 그저께 그런 보도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확진자 1명, 중국인 여성, 한국에 여행 온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 받았다.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속보로 떴습니다. 1시에. 네티즌들 댓글이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아라. 조선족들 중국에 보내지 마라. 그런 식의 굉장히 말하자면 인종차별적일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렸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냥 해버려요. 예, 중국 관광객들 그냥 금지해버립니다. 못 오게. 예, 이런 나라들도 있다. 잘 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와서 일 터져버리면 북한은 대처 못합니다. 예, 북한은 그거 감당 못해요. 예. 어떻게 보면 북한 스타일로는 이게 맞죠. 예, 좀 비상한 어떤 그런 준비 태세로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 들어오고 나면 퍼지기 시작하면 늦었을 수 있다 이미.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경각심 가지길 바래요. 예, 너무 좀 안타까워요. 여전히 지금 예, 막연하게 좀 죄송합니다. 별 걱정 없이 좀 느슨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냥 단순한 감기 증상만 있어도 예, 마스크로 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예, 합시다. 호르무즈 관련해가지고 지금 호르무즈에 파병을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호르무즈에 보낸다. 독자 파병을 한다. 정부에서 아주 자랑을 했어요. 자, 우리 호르무즈에 독자 파병한다. 기가 막힌 묘수를 내놨어.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에 파병한다는 어떤 그런 말은 하지만 요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 미국의 IMSC IMSC 국제해양안보구상이에요. 요게 불참한다. 예, 우리 안 간다. 요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5만
아라비아만으로 한시적으로 파견 지역을 확대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그 아덴만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워낙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청해 부대는 이미 거기 가 있어요. 아덴만에 가 있습니다. 아덴만은 이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사이에요. 예. 거기에서 계속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뭔가 우리나라 상선하고 뭐 유조선하고 이런 걸 자꾸 납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석혜균 선장 사건 알죠? 석혜균 선장이 납치가 됐는데 아주 용감하게 대처를 하다가 총상을 아주 심하게 입고 그분을 이제 뭐 급하게 한국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그 이국종 교수가 뭐 긴급 수술해가지고 이분을 살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주 그 아덴만에서 그 작전도 굉장히 잘 수행하고 그때 활약했던 부대가 청해 부대예요. 예. 그 부대가 여전히 계속 있었어요. 청해 부대가 아덴만 근처에 있는 걸 아덴만에서 중동 쪽으로 좀 그 정찰 구역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뭐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아닌 약간 소극적인 이 지금 정찰하는 바운더리 뭐 지도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으면 살짝 넓히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타이틀은 세게 뽑을 수 있는 거죠. 독자 파병이다. 예. 파병이라고 하기엔 이미 지금 가 있는 그 부대가 그냥 조금 더 그냥 패트롤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정찰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예, 범위만 좀 넓혔다. 예, 그건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자기네들 잘난 척을 많이 했습니다. 이란도 만족시키고 미국도 만족시킨 거다. 미국도 만족하지 않고 이란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얘네 지금 두 토끼 다 잡았다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아직 몰라요. 좀 지나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오만, 아라비아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라비아만으로 보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예. 기사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어제 이제 국방부발, 문재인 정권발 보도들은 다 이런 식이었어요. 미국이랑 관계 모두 챙겼다. 너무 잘했다. 사전에 잘 설명했다. 이해를 시켰다. 그런 식의 보도만 다 있었습니다. 어제 다 이런 거예요. 사전 협의했다.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 이런 식의 워딩이 다 나와서 모든 기사에 다 그렇게 그런 워딩들로 쫙 퍼졌죠. 근데 다른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란에서 직접 목소리가 나오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란은 못 받아들인다. 사전 설명한 거 맞아. 근데 못 받아들여. 우린 동의 안 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 막 국방부가 그 몇 시간 동안 막 쇼했던 거 하고는 이란하고 입장이 달라요. 입장은 전혀 지금 이게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해를 해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없어요. 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국에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 시행되면 미국 모험주의 정책에 부합할 것이며 미국이랑 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란과 오랜 우호 관계 맞지 않을 것이다. 딴에는 말하자면 굉장히 균형적인 결정을 했다. 둘 다 만족을 시켰다. 아니요. 둘 다 화나게 만든 거예요. 둘 다. 이게 최악의 결정이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때 최악의 결정이라고 안 할게요. 근데 어쩌면 아예 뭐 파병이고 뭐고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게 낫을지도 몰라요. 예. 독자적으로 한다? 뭐 이게 지금 미국하고 전혀 지금 보조를 안 맞추면 의미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지금 독자 파병을 한다. 뭐 청해 부대가 지금 정찰 범위를 조금 늘린다. 이걸 지금 이게 가지는 의미는요. 뉴스 타이틀 하나 뽑는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거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 주된 목적은 그거잖아요. 미국과 동맹으로서의 보조를 잘 맞추냐 안 맞추냐 그 부분이잖아요. 이거 만족시킨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만일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면 그러면 그래도 좀 그나마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진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란을 전혀 만족시키지 않았어요. 못 받아들인다. 이거 지금 미국이랑 같이 짬짬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죠.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있어요. 국방부가 아라비아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라비아만이 아닙니다. 예, 아라비아만이 아니에요. 중동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거기 아라비아 반도 아마 왼쪽이 아덴만 예 그쪽이고 오른쪽이 예 아라비아만일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 쪽이 호르무즈 쪽은 페르시아만이죠. 달라요, 아예. 예. 명칭이 아무튼 지금 호르무즈로 가는 예. 호르무즈 쪽은 페르시아만입니다. 그 지적을 받는 겁니다. 이란 외무부에서 한국 국방부는 지금 페르시아만 명칭도 제대로 모르냐. 이게 뭐 엄청나게 심각한 항의라기보다는 조롱하는 거죠. 니들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발표하고 있냐. 조롱하는 겁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예. 자기네들 페르시아만 가면서 발표를 할 때 아라비아만으로 파견한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명칭도 제대로 몰라. 여기는 페르시아만이야. 왜 누구들은 아라비아만 가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조롱을 하는 거죠.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명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여기에 군대를 보낸다는 거냐 이런 얘기 듣죠. 사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수용이 문명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다 맞는 말이죠. 창피해 죽겠습니다. 예,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그 이란에서요 한글로 된 지도를 보내줬어요. 예.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 써 있는 걸 딱 박아가지고 줬습니다. 예.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러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참 기가 차서 유능한 척 쇼 좀 그만하세요. 예. 이란 관계, 미국 이란 관계 모두 챙겼다? 사전에 잘 설명했다? 이해를 했다? 항상 패턴이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할 때 미국한테 사전에 잘 양해를 구했다. 미국이 이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반응은 굉장히 격렬했어요.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고 어떤 이해를 구하는 부분도 잘 못하고 사실 잘못된 결정이고 애초에 이런 것들보다 더 나쁜 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계속 거짓말하잖아. 이 정권은 이해를 했다. 양해를 해줬다. 잘 설명했다. 사전에 협의가 잘 됐다. 이런 식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이 정권은 거짓말하는 게 제일 나빠요. 너무 거짓말을 심하게 해요. 너무 뻔뻔하게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너무 쉽게 사실 여기 어떤 사실관계가 상대방으로부터 밝혀져요. 예, 뭐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격분합니다. 이 정권의 끝도 없는 거짓말. 시작부터 거짓말, 끝까지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이 정권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무슨 경제 통계까지도 지금 완전히 마사지를 해가지고 거짓말로 발표를 하잖아요. 예, 끝도 없어요. 예, 너무 정말 지칩니다. 이제 예, 지쳐요. 예,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정권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되죠?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더 망칠지. 경제도 조지고 외교도 조지고 국민 정서도 다 갈라놓고 예. 참 거짓말한 것도 있죠. 예. 북한이 뭐 지금 평화 체제로 완전히 들어선 것처럼 굉장히 강조했죠. 어제 제네바에서 UN 군축 회의, 군축회의입니다. 예. 이 발언이 나온 데가 군축회의예요. 군축회의. 군축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 계속 제재해봐. 이거 제재 안 달라지면 우리는 비핵화할 이유가 없어. 새로운 길 모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도발이죠. 아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야. 우리는 비핵화 포기한다. 우리 핵개발 계속 할 거야. 그럴 수 있어. 라고 협박하는 거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지금 약간 요 부분이 트럼프한테 약점이기도 합니다. 문재인한테도 약점이죠. 문재인은 이제까지 계속 지금 이미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이미 북한의 핵으로 인한 어떤 우리 긴장은 다 해소됐다. 우리가 지금 나 임기 초만 해도 전쟁할까봐 걱정하지 않았냐. 근데 그건 다 해결됐다. 이건 지금 해결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죠. 그 메시지하고 다르네요. 새로운 길은 지금 핵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한 거네요. 현실에 맞는 정도,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해야지, 이미 다 평화가 와서 그 평화 체제는 이미 다 구축된 것처럼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얘기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세요.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핵화를 약속을 여러 번 했잖아요. 무슨 합의 해가지고 막 김정은이랑 만나가지고 엄청 약속을 많이 한 거잖아요. 여러 차례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대요. 지금 약속을 깨겠다고 지금 선언이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뭐 북한의 정치인 중 일부가 개인 일탈로 발언한 게 아니라요. UN 군축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공식 발언입니다. 다 내부에서 조율돼가지고 정교하게 설계돼서 나온 발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한번 논평하십시오. 넘어가지 마시고 거짓말 작작하시고 우리 문 씨는 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내놓기 바랍니다. 김나은님 2015년 6월 박원순 밤 12시에 쇼하며 병원에서 메르스 전파시키는 것처럼 서울대 의료진을 마녀 사냥하고, 서울대 의료진이 아니라 삼성병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의료진 스트레스 받아 메르스 올마 중퇴 잊지 말자 박원순. 그때 그 한 명 환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감염된 환자를 굉장히 좀 뭔가 매도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 환자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염병을 대응을 하다가 옮은 사람인데, 굉장히 무슨 공공의 적인 것처럼 박원순이 묘사하는 바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증상이 있는 와중에도 막 인터뷰하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갔다가 나중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의료장치까지 막 다 기도삽관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치료를 해야, 에크모를 달았나 막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빠졌다가 나중엔 치료는 됐어요. 너무 화나는 일이죠. 자, 지금 북한이 이런 식의 액션을 하는 부분이요,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는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약간 어떤 예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 한 해는 북한이 좀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왜냐? 트럼프의 재선이 달려 있어요. 트럼프는 제가 앞으로도 좀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겠지만,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캐릭터는요, 자기 언어에, 자기 발언의 일관성을 아주 치밀하게, 치열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약간 편집증적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기가 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끝까지 회수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일관되게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의 정치인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연성 있게 입장을 바꾸거나 이런 캐릭터라기보단, 일단 정치적 스테이트먼트를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약간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좀 이 사람의 가장 주요한 캐릭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걸 입증하는 거는 좀 논점하고 다르니까 앞으로 차차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까지 북한과 관련된 발언들은요, 도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자체가 업적이라는 방향으로
많이 발언이 됐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김정은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김정은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야. 내가 이 사람이랑 우리가 지금 이 로켓맨, 리틀 로켓맨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주 재주 좋게 이 김정은을 굴복시켰어. 김정은을 아주 잘 다루고 있어.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비핵화 관련해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길에 협조를 잘 하고 있다. 뭐 가령 이런 것들 얘기한 겁니다. 미사일을 더 이상 쏘지 않고 있어. 이거 얼마나 지금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오바마가 있었으면 전면전을 걱정했을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걸 걱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안정되게 지금 가고 있잖아.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아. 이런 거를 끊임없이 강조를 했죠. 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의 대북 평화 거짓말들하고 좀 약간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트럼프의 계산은 있어요. 트럼프가 이걸 이런 방식으로 다루는 거는 계산이 있어요. 트럼프가 이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란하고는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러니까 외교적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아요. 비핵화 합의를 이미 오바마가 맺어놓은 걸 완전히 자기가 먼저 파기하고 나가버리고 제재를 막 더 세게 갑자기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다 총동원하고 더 세게 수위를 높이고 그러면서 이란하고는 아주 어떤 물리적인 갈등까지 생겼잖아요. 이란은 뭐 대리전이나 혹은 자기가 직접 뭔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미국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 단계가 점점점 높아지는 와중에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거예요. 뭐 트럼프가 갑자기 솔레이마니가 죽이고 싶어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예, 이란의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어떤 흐름이었던 거예요. 이란의 비핵화에는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 정도의 어떤 서슴없는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도 피하지 않는데 북한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요, 북한은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적인 어떤 대화들에 뭔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런 흐름을 좀 장기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란하고는 전면전도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북한하고는 전면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다른 계산이 있거나 여러 가지 좀 북한하고 이란하고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와중에 지금 본인의 재선, 자기 정치적인 메시지를 회수할 수 없는, 그걸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대선이라는 어떤 그 이벤트를 앞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트럼프가 뭘 다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트럼프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인데 트럼프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가장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ICBM 시험 중단,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줄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업적을 지워버린다 말하자면 북한이 그런 걸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뭐 실질적인 도발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트럼프가 입을 정치적 타격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북한이 노리고 뭔가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올 한 해 이 지금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 부분 북한이요 도발을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지만 북한이 도발을 하는 스케줄에 미국 대선이 항상 연관이 돼요. 북한이 가장 핵실험을 가장 극단적인 정도로 핵실험을 아주 좀 급하게 많이 실행했을 때가요. 오바마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특히 오바마 임기 중에 대선 전에 엄청나게 많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런 것들 다 오바마가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임기를 끝내고 그 다음 후임한테 넘겨주는 그 타이밍에 전쟁을 시작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부분을 노리고 북한이 그런 틈을 항상 비집고 이용을 한다. 비집고 들어가서 이용을 한다. 이번에도 미국의 대선을 북한이 최대한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런 것들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이걸 이용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시작을 이제 신호탄에 쏜 거예요. 지금 북한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좀 우리가 이런 것들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보자. 말하자면 북한 애들이 이렇게 도발을 하다가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깨갱하고 수그러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자.
정은이가 딜을 문가보다 잘한. 예, 문가의 딜은요, 대한민국 국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문가가 가장 궁극적으로 문재인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진한 어떤 궁극적으로 보고 있는 최우선의 목적이 국익이 아니고 북익인 것 같습니다. 북익. 국익을 훼손해서 북익을 지금 주려고 노력을 엄청 하잖아요. 뭐 지금 뭐 개별 관광 허용한다는 해가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쪽도 지금 개별 관광 허용하는 대상으로 뭐 삼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 지금 슬슬 하고 있죠. 뭐 예, 제가 험한 말이 나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뉴스들이 있어요. 예, 국내 뉴스들, 좋은 뉴스들 많이 있는데 좋은 뉴스라고 하긴 좀 머쓱한, 예, 제가 볼 때 요 주요 뉴스들은 강영석 소장님이 그 인싸뉴스에서 제가 아싸뉴스라고 할 뻔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산만해지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예, 강영석 소장님이 9시에 시작하는 인싸뉴스에서 국내 주요 뉴스들 다 다루실 겁니다. 요거 하나만 재미로 보고 갈게요. 예, 요거는 안 다루실 것 같아가지고. 예, 김의겸이 지금 자기가 총선 출마 뭐 피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전에 이미 그런 총선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그 시점에 자기가 나 지금 내가 이 지금 그 부동산 거래로 얻은 차익 다 기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뭐, 예, 말하자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좀 더럽혔던 손을 좀 씻으려는 시도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제 대중의 선택을 구해야 되는 그 총선 출마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고, 실제로 이제 총선 출마를 이제 출사표를 던졌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요, 김의겸이 원하는 어떤 그런 기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공천을 최종적으로 주게 될지, 뭐 경선을 진행해 줄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가기 전에 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문턱도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다. 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얻은 양도 차익이 뭐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10억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어떤 그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와 기타 모든 뭐 취등록세 모든 하여간 드는 비용들 다 제한 다음에 자기가 대출을 받으면서 냈던 그 금융비용까지, 그 대출에 대한 이자, 수수료 이런 것들까지 다 제하고 4억을 지금 기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맞냐, 지금 4억만 하고 생색내는 거 이거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양도세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해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대출한 거 금융비용을 거기다 빼는 건 좀 웃기죠. 예, 뭐 그거 자기 뭐 이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게 웃겨 보일 수 있죠. 그거 웃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궁극적으로 그런 기부를 하는 건요, 내가 지금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기부하는 목적 딱 하나입니다. 대중의 지탄에서 조금 벗어나서 총선 출마하고 싶어서예요. 그 얘기는 대중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기부거든요. 그런 기부를 함에도 아주 쫌생이처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거 빼고 요거 빼고 다 빼고 전부 다 빼고 내가 대출이자까지도 빼겠다. 장난합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감동을 해요. 자기 그냥 그거 챙기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예, 대중을 감동도 못 시키는 그런 기부를 하겠다. 기부는 지금 발표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의겸 제껴.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그런 거예요. 민주당의 어떤 공천심사위원들이 김의겸이 이 기부금이 너무 저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중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전체 선거 구도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전체 선거 구도에서 지금 기부를 이런 식으로 한 김의겸이 기부를 해도 사실 욕먹는 입장이거든요. 김의겸은 당연한 거죠. 누가 봐도 그 부동산이요, 사전에 정보 자기가 습득한 거 가지고 장난을 친 거라고 다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전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한 게 없어요. 지금 그거 하겠다고 딱 하나 지금 자기가 지금 내세운 게 기부한다는 건데, 기부조차도 이렇게 좀 씁쓸한 맛을 남기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민주당이 김의겸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김의겸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요, 전체 선거 구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아예 안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줄 수도 있어요. 예.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좀 봐주세요, 우리 민주당. 민주당 공천 관리하는 사람들, 책임자들, 후보 자격 주세요. 그냥 뭐, 주세요. 꼭 필요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출마도 무슨, 흑석동에서 하지. 군산에서 출마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향이 경상도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고향이 경상도였다가, 어쩔 때는 고향이 갑자기 호남이 됩니다. 영남이 고향일 때도 있고 호남이 고향일 때도 있어요. 그 자기 편의에 따라서 고향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뭐 좀 모르겠어요. 호남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내가 호남 출신이다라고 얘기 못하는 사람이 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 호남 출신이고 영남 출신이라고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사회생활을 할 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가 영남 출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호남 출신이라면서 나는 군산에 출마한다. 인생을 살면서 군산하고 엮였던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군산에서 태어났다 뭐 혹은 뭐 모르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자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뉴스 요 정도로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살짝 홍보할 게 있습니다. 이제 내일 방송하고 우리가 연휴로 들어가죠. 내일 방송하고 4일 동안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 동안 연휴죠. 제가 약간 요거 계산적으로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지금 없어지기 전에 오봉이님 모케이 아침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뭔가 보통 제 패턴이요. 금요일날 방송이 조회수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보기를 더 많이 보더라고요. 연휴를 앞두고 한 마지막 방송이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방송을 해야죠. 제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방송은요. 김어준에 대해서 다루는 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김어준에 대해서 다루는 방송을 잘 준비할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아마 1시간 동안 김어준만 다룰 수도 있고, 김어준을 꽤 비중 있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뭐 김어준의 뭐 인생 전체를 다룬다는 거 아니고, 김어준이 최근에 지금 뉴스공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사람의 선동과 거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많이 흥미있게 봐주시고 내일 꼭 와주세요. 내일 제가 이제 김어준에 대해서 다루는 방송 무조건 재밌습니다. 무조건 재밌어요. 이거 와서 봐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 여러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좀 사람들이 김어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일 올리는 방송 연휴 내내 이제 다시 보기가 이제 다시 보기를 할 만한 대상이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뭐 가능하다면 친지들하고 돌려보고 하십시오. 원래 구정 명절, 추석 명절 이럴 때가요, 정치적인 어떤 교류의 장이 돼요. 우리가 평소 사회생활에선 정치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친척들이랑 모이면 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반 문재인으로 대동단결하는 그런 가문들이 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김어준의 어떤 요런 잘못된 부분들 제가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방송을 할 거니까, 그걸 가지고 김어준 방송에 쉽게 쏟고 있는 20, 30대 뭐 조카들이나 20, 30대 뭐 사촌들, 이런 친구들하고 이걸 보여주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제가 내일 할 방송을 활용을 하면 대깨문들 구제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예, 내일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와주십시오. 오늘 방송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간결하게 잘 끝냈죠? 예, 1시간 안 넘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간결하지 않은 무거운 출근길에 오를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출근길은 간결해졌길 바랍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